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옵션 만기 이래도 주의 안 할 겁니까? 좀 타이틀이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어야 좀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조금 자극적으로 올려봤습니다. 주의할 점들,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의미.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항상 하락하는 장에도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게 마련이죠.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고 뭐 2천 종목이 다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주식을 매수하라, 아니면 보유하라, 아니면 기다려라,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왜냐하면 주식을 매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죠? 기다렸다가 또 그게 얼마만이든 뭐 일주일 있다 올라가든 한 달 있다 올라가든 뭐 6개월 있다 올라가든, 그죠? 올라가면 내가 6개월 전에 이야기해서 기다리라지 않았느냐, 이렇게 면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고생, 그리고 급한 돈 부분에 있어서 고생 다 하다가 6개월 1년 있다 올라가면 사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성향마다, 투자가들 성향마다 틀립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쭉 기다려서 손실 보지 않고 나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번 조정이 들어올 걸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도 섹터는, 그죠? 주도 섹터는 밀리면 다시 사야 되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전 동영상에도 올렸듯이, 그죠? 유동성이 넘쳐나는 72조에 육박하는 고객예탁금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도 섹터 너무 올라간 거 사기 힘드니까, 그죠? 맛있는 음식점 주식, 주도 섹터 종목을 사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저 변들이 맛없는 식당에 가서 주식을 하다가 잘못 조정이 들어오는 현상이 생기면 주도 섹터의 조정보다 더 세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는 주가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가주의 매력, 가격이 낮다,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일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적으신 분들은 뭐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주식을 하면서 그런 주식이 더블되는 게 50만 원짜리 주식 100만 원 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많으신 분들이 차라리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제 이렇게 주도 섹터군에 속해 있는 섹터에서 물리면 시간을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3100포인트 내외의 종합주가지수에서 다시 2800포인트를 간다 하더라도 뭐 최악의 조정 흐름으로 보면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로 간다 해서 주도 섹터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부분, 1년, 2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면 주도 섹터 부분 차라리 거기서 물리는 게 나은데, 제가 오늘 높아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죠? 막연한 치료제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 속에서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것만으로, 그죠? 지금 현재의 실적도 안 좋고 코로나 이전의 흐름 속에서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종목 부분을 무리하게 매매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타이틀을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옵션 만기 이래도 주의 안 할 겁니까?
라는 이야기. 그 근거를 몇 개를 댈 텐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조심하시는 거고. 그죠? 그럼 그나마 이격이 과열이지 않은 종목 중에서 또는 실적과 성장 흐름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뭐예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엉덩이를 무겁게 갖고 간다면 길게 보는 부분을 갖고 간다면 가지고 가는 거고. 그건 이제 단기적 성향이냐 중장기적 성향이냐 이런 시청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주린이 분들이나 초보 투자가 분들이나 자산이 적으신 초보 투자가 분들 특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종목 부분을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그 부담, 경험하지 못한 또 하락 흐름을 받았을 때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타임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니고 이제 1월 12일 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그죠? 금감원이 코스피가 3,300이 되면 과열이다 라면서 이례적으로 증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죠? 아니 금감원이 왜 주가 올라가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그것이 나중에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 정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밀게 되면 그죠? 그 산업이나 그 섹터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그 성장 흐름을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받잖아요. 그런데 왜 금감원이 코스피 3,300이 되면 과열이란 이례적인 증시 보고서를 냈을까요? 1월 12일 날. 그죠? 지금의 이 주가 질주, 급등, 지속 부분을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시황 부분으로 올려드렸었던 미국 금리. 지금 미국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1월 26일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가? 26일, 27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일까요? 사실 평균 물가 목표제, 그죠?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당분간 계속해서 제로금리,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 연준의 FOMC의 유동성 출구 전략 우려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강력한 회복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면서 2021년에 채권 매입 테이퍼링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다고 밝히는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이 유동성 출구 전략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가가 막 빠지고 경기가 막 안 좋으면 그죠? 저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정부가. 반대로 실물 경기보다, 실물 경제가 나아지는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또 그 버블을 일정 정도 막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정부의 그리고 통화 당국의 선제적 조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부 정책 입안자 입장들에서 보게 되면, FOMC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너무 주가가 미국 시장이든 그제 글로벌 시장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백신과 치료제를 받아서 완치돼서 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흐름까지를 이미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돈의 흐름은 그죠? 냉정하지요, 사실은. 돈을 불러서 그죠? 돈이 되는 곳에 돈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뭐예요? 고객예탁금이 72조 엄청나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옵션 만기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 내일이 옵션 만기인데 그 부분 속에서 한번 보죠. 자, 1차 상승의 마디 부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했었으니까, 그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2차적으로 상승한 부분, 그죠?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시장의 변곡점은 어디냐? 1차적으로는 옵션 만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항상 시장은 이제 실적 발표나 그리고 옵션 만기 이런 때에 그 이후에 더 추세를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진행 방향의 흐름을 계속 가는, 더 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그 변곡점을 통해서 실적 발표된 이후 실적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실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라고 그러면 올라가던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실적이 괜찮다, 그죠? 예상한 만큼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그러면 또 바뀌는 거죠. 그런 게 변곡점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만기, 선물 옵션 만기 흐름이나든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통화정책,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디예요? FOMC 회의잖아요. 그죠? FOMC 회의를 전후에 둔 흐름에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내일 이후에 대한 흐름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월 26일과 1월 27일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전에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월 26일, 27일 놓여져 있는 1월 24일, 25일, 그죠? 다행히 옵션 만기 이후 그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가 이번 주고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FOMC 회의 부분 쪽이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라인 부근에서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를 잘 끝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미국 시장 옵션 만기와 FOMC 회의 요 라인 부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나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예상? 미국 시장, 우리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 그 선진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일단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 부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 선물 옵션 만기 부분까지 뭐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하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본격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4, 4분기의 실적을 볼 때, 그죠?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부분이죠. 우리 기업들이. 그죠? 그런 가운데 지난 4, 4분기 이 환율이 원화 강세 흐름을 계속 갔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환율로 봐서는 다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그나마 미국에서 바이든이 되면서 추가 부양책을 수조 달러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원화가, 그죠?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위로 올라가는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 흐름. 사실은 미국에서 수조 달러의 경기 부양에 대한 흐름을 더 크게 주안점을 둔다면 우리 시장이 원화 강세가 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달러가 강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외국인 매물을 좀 더 맞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풍부한 개인들의 유동성, 그죠? 이 고객예탁금이 72조라는 사상 유례 없는 자금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죠? 우리가 이슬비도 오래 맞으면 옷이 젖듯이 건전한 조정도, 자연스러운 조정도 조정이 오면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 더 막 매수를, 지금 막 벌떼같이 들어오는 유동성 신규 자금이 막 사대듯이 그렇게 매수하는 타이밍은 저는 아니다라고 자꾸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죠?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격이 좀 적거나, 그죠?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의 종목 부분으로 조금 위치 이동을 하면서, 주식을 내가 다 팔면, 그죠? 그래서 현금만 들고 있으면 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죠? 올라가는 시장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현혹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도 조금 그렇게 과격하게 오르는 스타일의 종목이 아니지만, 조정이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작을 수 있는 종목 섹터로 일정 정도 위치 이동을 해놓는 거죠. 그게 순환이고 그게
뭐에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금을 보유한 것처럼의 위험 관리도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아까 정책적 입안자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일정 정도 나왔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주가의 주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가파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자, 주봉입니다. 그죠? 주봉으로 12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됐죠. 그죠? 사실 일봉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데 원체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주봉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이평선 부분에 있어서 5일 이평선을 단기 매매의 지표로 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차트를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차트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그죠? 진입 시점과 나올 시점 아직 5일선을 싹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 이평선을 우리가 단기 매매 기준으로 놓고 5일 이평선을 종가상 하회하면 매도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2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만큼 중요한 선이고 살짝 깼다가 올리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60일 이평선 그죠? 수급선이라고 그러고 120일 이평선을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기. 그런데 경기선인 이 120일 이평선과 코스피 간의 이격도가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에요. 사상 최고치 수준. 이게 99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상 최고예요. 그만큼 과열권에 좀 진입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격이 크면 좁혀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12개월 선행 PER 밴드로 봐서도 지금 플러스 3의 표준 편차까지 넘어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뚜렷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과열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높이는 변화가 일정 정도 나온 가운데에서 좀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내용 가지고 여기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 거기에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런 부분이 단박에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물가 지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CPI는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12월 CPI 발표 13일 그죠? 이 CPI 발표 맞죠?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엔 이 불안심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 4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실적 부분이 환율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물도 최소 2조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라 그랬죠. 그죠? 요거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물을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1,800억. 그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도 246억 매수를 하고. 그런데 선물 쪽을 보면 외국인들은 뭐예요? 주구장창 11일째 매도를 하고 있죠. 그죠? 계약수가 최근 20일로 보게 되면 한 37,000 계약 이상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콜옵션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나마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서둘러서 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들 지분이 33% 정도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그죠? 그거 뭐 한꺼번에 다 매도할 것 아닌 이상은 그죠? 완급 조절에 매도 비중 줄였다가 또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이러려고 하는 거겠죠. 거기다 이제 공매도가 3월 16일 날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뭐에 환율 부분도 그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 우리 원화도 약세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죠? 자, 이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 놓여져 있는 유일한 하나 딱 긍정적인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객의 탁금의 증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머니무브의 집중.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완급 조절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여기에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조정의 흐름이 나와서 과열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좋은 시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올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그때 조정이 들어오면 그 폭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곡점 날 부분을 그죠?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 그리고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이 부분 내에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고점, 지수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옵션 만기 우리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격이 너무 크거나 과하게 상승한 종목이거나 또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없는 종목이 1월, 2월 1월 이 타이밍에 올랐다가 정작 실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적이 X판이다. 이러면 뭐예요? 꼴가닥이죠. 그죠? 특히 코스닥의 저가주들은.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유동성을 틈타서 마구잡이로 실적이나 흐름도 안 되는데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다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성장 흐름이 있는 쪽 그래야 조정 예기치 못하게 조정이 들어왔어도 견딜 수가 있고 그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죠? 이번 이런 물밀듯한 개인 유동성의 힘으로 아무 성장이나 실적도 안 되는 종목이 무분별하게 급등을 한 거 잘못 쫓아가면 실적 발표 그런 타이밍에서 박살나고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연간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추세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건전한 조정, 또 자연스러운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죠? 이번 조정 흐름들이 전개고 나서 또다시 상승 흐름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 시대가 이미 열렸고 3,000포인트 시대는 저항이 아닌 그죠? 서막이다 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그죠? 이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섹터, 그죠? 2차전지 섹터, 반도체 섹터, 미래차 섹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기존 장치 산업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정유나 화학이나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이나 건설이나. 그죠? 그런데 그런 업종도 글로벌 시장 경기가 안 좋았고 옛날만큼 고성장을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섹터이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땐 그 산업의 경쟁력은 강한 편이잖아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철강이나 건설, 해외 건설도 그잖아요. 옛날만큼 고도의 성장, 고성장을 구축하지 못하니까 그런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비해선 우리나라는 성장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각 나라를 바라봤을 땐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된 나라다. 이런 나라 있나요? 없잖아요. 거기다 유동성까지 들어와 있는 시장, 앞으로 더 본격적인 머니 무브의 이동, 자금의 이동이 들어올 시장,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 부분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급 조절이 필요로 한 시점에 도달한 부분이긴 하다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들만 잘 이해하신다면, 그죠? 나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섹터 이동, 그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주도 섹터를 매매하는 게 낫고, 그죠? 선택은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제가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부분이겠지만,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와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그리고 FOMC 회의, 요 세 꼭지점 부분에 어느 지점에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 그럴 때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 또 무엇을 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미리 또 공부하고 있어야죠. 그죠? 이런 높아심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의할 점에 대한 이러이러한 안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경계를 하면서, 그죠? 지금은 추격 매수하러 들어가는 자리가 절대 아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 흐름을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또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